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 마지막 시간,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보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강조했던 거 바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와서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가 데이터 전처리, 세 번째가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요걸 종합해서 하나의 분석 결과로 보내는 게, 결과물을 만드는 게 바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에 차시에도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했지만 데이터를 얼만큼 잘 수집하느냐가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거의 5할 이상을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GHO라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라이프 익스펜스 데이터셋, 기대수명 데이터셋을 한번 수집을 했습니다. 보면 전 세계의 그 다양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이고, 보면 국가 이름, 연도,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그 다음에 성인 사망률, 유아 사망률,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야윈, 그 다음에 자원소득, 교육 수준, 기대 수명까지 속성들이 다 하나하나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정말 잘 수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공 데이터 포탈이든 캐글이든 웹크롤링이든 설문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괜찮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괜찮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다양한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가, 메인 주제도 있지만 뭐 의료비 지출, 뭐 생활 습관, 학교 교육, 인구 밀도 등등 이런 세부 속성들이 기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대 수명 데이터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전에 배웠던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을 불러오고요. 데이터를 올려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지만 구글 드라이브 다이렉트 다운로드 링크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WHO의 데이터 그 저장소에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죠. 쉼표 안에 있는 요 URL을 복사해서 바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오른쪽 위에를 봐주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네. 요게 바로 구글 다이렉트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938개의 데이터고 총 22개의 속성, 그 다음 보면 2938도 있지만 여기 보면 2744, 뭐 2904 등등 널값이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처음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DF 헤드를 하면 다 아프가니스탄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DF 테일 하면 다 짐바브웨이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 DF 샘플 이걸 하면 뭐 무작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이지리아 2003년 개발도상국이고 기대 수명이 50세도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 40,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성인 사망률이 41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은 더 크네요. 10,000명 중에 567명.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쭉 보고 이렇게 결측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강조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쉐이프 많이 쓴다고 했죠. 보면 네, 2938개의 데이터 22개의 속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을 확인하면 컨트리랑 스테이터스만 문자로 돼 있고 나머지는 숫자, 실수나 인트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를 한번 더 보면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보면 df is not 하면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true, false 판별을 해주고요. 요거를 뭐 이렇게 비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로 확인할 수도 있고 18% 조금 많네요. 그래도 데이터 개수가 2,900개니까 20개가 없어져도 2,000개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drop not을 통해서 결측치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600개 정도, 1649개의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측치가 다 따로따로가 있어서 제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는 요 데이터 하나하나가 소중해서 뭐 평균으로 대체하던가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온 값으로 대체를 하는 요런 방법으로 결측치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팩트 기반이어서 주로 이렇게 결측치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측치 데이터 전처의 첫 번째 결측치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타입도 이렇게 범주형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스타 타입 오브젝트로 하면 범주형,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요 두 범주, 그러니까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고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범주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도 그룹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너무 많아서 거의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면. 그리고 또는 개발도상국을 0, 선진국을 1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웠죠. 리플레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플레이스 true를 해도 되지만 그냥 df에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가 아까 developed가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1과 0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기대 수명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C본으로 똑같은 그래프지만 이렇게 분포도 그 다음에 막대도 좀 그룹을 많이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결과까지 이렇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40살 미만, 그러니까 40살 미만이라기보다는 50살 미만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50살 미만의 국가가 몇 군데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약 75세에서 800개국으로 정점에 도달하고요. 75세 이상인 국가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말하자면 이 결과를 토대로 50살 미만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대 후반이에요. 기대 수명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 남들에 비해서 뭐 2번 정도 인생 2회차 이런 말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의료가 발달되더라도 그 종을 뛰어넘는 그런 기대 수명은 기대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00살 정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뭐 100살까지도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급격한 기대 수명 증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여기서 또 보입니다. 잠깐만요. 요게 자꾸 보여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정부 총 지출 대비 보건 분야 백분율에 관한 히스토그램입니다. 보면 주로 한 4%에서 8% 안으로 들어옵니다. 6% 정도고, 정부 총 지출과 기대 수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난잡하죠. 요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건 분야 예산을 많이 지출해봤자 기대 수명과는 상관없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이런 해석들을 이제 또 인문학이 또 가미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민영화 때문에 되게 서비스가 되게 비싸지만 그만큼 퀄리티는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걸렸는데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까지도 청구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폴리오는 소아마비 예방 접종률입니다. 그럼 소아마비 예방 접종률이 20%도 안 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소아마비 발병률이 높은 나라가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본에서 휴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페어플로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궁금했던 거 뭐 알콜, GDP, 스테이터스, 라이프 익스펙턴스 해가지고 이렇게 페어플롯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알콜 중독 수준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으면 GDP가 낮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보면 여기 있죠. 이제 GDP가 매우 알콜 중독이 매우 높으면 GDP가 낮죠. 그다음에 알콜이 이런 거 여기가 낮으면 또 GDP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시사점은 요 아래쪽은 이슬람 국가들 있죠. 분쟁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들이 술을 안 먹어서 요런 GDP가 낮은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요 위에는 구소련들 있죠. 그 러시아 근처에서 추워서 알코올 섭취율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몰도바, 루마니아 이런 곳. 몰도바가 유럽의 최빈민국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 몰도바, 러시아, 뭐 그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이런 쪽이 추워서 알코올 섭취량도 많고, 그래서 보면 요 선진국들 보면 요 안에 들어오죠. 조금 마시긴 해요. 평균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코올을 얼마큼 적당히 즐기냐가 중요한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GDP가 낮은 국가일수록 알코올 중독이 더 많고, 알코올 중독이 높은 국가는 대부분 평균 수명이 70세 미만입니다. 이거 뭐 같은 의미지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부터는 그 조금 더 상위, 그러니까 C본까지는 했는데 C본보다 더 위에 단계 그 시각화 모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포틀리인데요. 포틀리 이렇게 보면 일단 시각화 그래픽부터 현란하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올린 플롯이 더 디테일하게 보면 최소가 44세, 그 다음에 로우 펜스가 46.4, 뭐 중간값이 69.2, 그 다음 맥스가 89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간값이 69.2예요. 중간값이 69.2고, 근데 선진국은 중간값이 78.95, 거의 이제 79, 8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격차가 되게 큰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비형 간염 예방 접종률과 소아마비 예방 접종률 그래프 박스플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인간한테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률은 좀 더 나라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잘 맞는 나라는 여전히 잘 맞고 못 맞는 나라는 여전히 못 맞아서 사망률이 높아가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도 되게 현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가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 순위 1등이 중국에서 인도로 뒤집혔잖아요. 그중 제일 큰 요인이 이게 아닌가 분석 결과로 나타낼 수 있죠. 유아 사망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유아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기울기가 이 인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파키스탄은 아직도 높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가 지금 출생률이 5.0이 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0.78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출산율 5. 2030년 세계 인구 순위 3위까지도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 나라가 유아 사망률이 이렇게 높다? 이것도 되게 국제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각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성인 사망률이 낮을수록 기대 수명이 높겠죠. 이것도 스캐터 플롯으로 조금 더 크기를 확실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주변 국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높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르메니아, 터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와 인근 국가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을 때는 GDP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도 같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 함수, df 콜 함수. 여기서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는 이런 문자 있는 변수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df는 df.drop 해서 columns는 country 해주면 됐죠? 됐고, df1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히트맵 하나만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엄청 많아요. 보면 지금 라이프 기대 수명이 세 번째 속성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속성들 보면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자원 소득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GDP 순위는 뭐 미국, 중국, 이번에 뭐 독일, 일본, 뭐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가 뭐 12 초반권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GDP도 있지만 인컴 리소스라는 거는 이건 자원에 의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잖아. 카타르 아니면 인도네시아도 그 구리 체감률 1위에요. 뭐 팜유. 미국도 석유 엄청 많이 나죠. 이런 자원에 의한 소득이 높은 호주도 철광석 많은 나라죠. 이런 자원 높은 나라와 이제 교육 수준이 높으면 기대 수명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에 의한 소득은 높지만 교육 수준은 그만큼 높지가 않죠. 근데 노르웨이나 뭐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인컴 자원도 풍부하고 교육 수준도 높으니까 기대 수명도 높겠죠. 또 GDP도 그렇고 BMI 약간 좀 살집이 있어야 오래 사는 것 같네요. 이 BMI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비례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반대. 그럼 이거 에이즈는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야윈 점도 못 먹으면 기대 수명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한 거지만 이 데이터로서 좀 반비례 성향이 좀 강하다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쿨링 보면 의외로 다른 속성과 다른 속성 간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어요. 스쿨링도 보면 기대 선진국인지 아닌지도 매우 중요하고 알코올이 0.6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과 교육 수준이 상관관계가 높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이런 기호식품을 얼만큼 잘 통제해서 그 나라에서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도 이런 히트맵의 분석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일 반비례가 높은 5가지를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상관이 많은 5가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 플롯으로 보면 스캐터 플롯으로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정리해봤어요. 당연한 거지만 성인 사망률, 에이즈, 야임, 5세 미만 사망률 증가에 따라 기대 수명 감소해요. 근데 증가는 뭐 디프테리아 이것도 어떤 병의 예방 접종률이에요. 이 병의 예방 접종이 높고 BMI 요거는 조금 신기하죠. BMI나 뭐 자원 소득 비율, 교육 정도가 높음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원 소득 같은 경우에 솔직히 태어났을 때 그 나라가 주어지는 거라서 노력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교육 정도라든지 좀 이런 예방 접종, 그다음 BMI 같은 거는 후천적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기대 수명을 증가할 수가 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요. 네. 아까 컨트리 네임을 지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불러올게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또 되면 뭐 의료비 지출은 상관이 없다, 뭐는 관련이 있다, 교육 수준 관련이 있다, 뭐 야윈 정도는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걸 종합해서 기대 수명을 실제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나누고 그 다음에 선형외기 불러와서, 이건 그냥 맛보기입니다. 예, 맛보기. DF 아까 또 그걸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미 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디벨로핑은 0, 디벨로핑 아닌 선진국은 1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또 불러오면서 이게 안 돼서 그런데, 그걸 하면 쭉 돼서 이런 회기선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실제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5살 전으로 한 4살 정도 평균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불러와서 전처리하고 시각화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예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 사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즉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안 다루면 안 되는 사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꼭 복습도 하고, 직접 제가 학습이라고 했죠. 배우고 나서 학을 한 후에 내 걸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덕모쌤이었습니다.